예, 저기 저 뒷줄에 얼굴 넙대대한 저 기자님 말씀하세요. 네, 대통령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6일 연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서는 대통령 따님 문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로 간 것이 미세먼지를 피해 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문다혜 씨가 대통령 따님이라는 게 가짜 뉴스입니까? 동남아로 갔다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해 간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니,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면 대통령 그 따님 가족이 네. 말레이시아의 뭐 조호바루라 그러기도 하고 뭐 태국 어디라고도 하는데 가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면 그 대통령 딸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자님께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청와대 경호실에서 네. 경호원들이 파견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입니다. 네. 또 하나, 조금 전에 뭐 조흐바르니 태국인이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우리 기자님은 어린 손자도 안 키웁니까? 손자의 안위가 걱정되지도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명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 손자분 뭐 건강 걱정 뭐 사생활 걱정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공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네.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미세먼지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과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최고로 이렇겠는데 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께서는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탄핵되던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제가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죠. 네. 할 수만 있다면은 아이들이 마시는 미세먼지 제가 다 마시고 싶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다 마셨을 수도 없고 네. 그 외손자 거는 지금 못 마시는 거 아닙니까? 외손자는 이제 동남아에 가 있으니까. 기자님, 네. 제가 앞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5일째 연속 발령된 그 시점에 환경부 장관을 불러가지고서 그 지시를 하셨는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건강 위협, 우울증, 공포감 이거 대통령께서 이 짐작을 못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너무 작고 좁은 자기만의 경험한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네. 저는 대통령으로서 환경부 장관과 내각에게 비상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한 조치 뭐를 취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환경부 장관에게 비상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비서에 불과한 겁니다. 세크리터리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비상조치가 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환경부 장관 비서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이게 비서 책임제입니까? 대통령 책임제입니까? 저 어디 기자세요? 예,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예, 저는 친일 네. 신문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부 장관에게 그 비상한 조치를 지시하셨는데 네.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 조치는 2.5톤 이하 경유 차량의 서울 진입을 막고 네. 공공 차량 2부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저감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 미세먼지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라고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비상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취해서 이게 언제쯤 가면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기준치 나쁨 기준치 떨어져서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만간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중국 영향입니다. 네. 지금 2020년까지 477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중국 동부 연안에서 가동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왜 중국 요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오늘은 국내 문제만 말씀드리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시진핑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김정은한테도 그 북한도 지금 그 겨울철에 석탄과 나무를 많이 떼고 하는데 그 오염 배출에 대해서 두 정상에게 뭐를 요구하고 어떻게 협력 관계를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운명은 네. 우리의 힘으로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 지난 100년을 갖다가 극복하고 앞으로 밝은 100년을 기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니 밝은 100년이 아니고 지금 봄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사도 몰려오지. 지금 국민들은 지금 올 봄을 어떻게 넘기까 걱정하는데 100년 대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임기 내에는 이거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어디 신문이세요? 그 기자는? 동아일보입니다. 제가 지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 대통령님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아니 제 이름도 모르시고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전 적폐신문 안 봅니다. 지금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네. 세계보건기구 네. 공공보건 행정국장 마리아 라이더 여사가 네네. 그 지금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가 위험하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네.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하고 그 앞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실 생각 없으십니까? 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상한 시기에는 정부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래 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에게 강력한 대응을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무슨 여사요? 마리아 라이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외세에 의존하는 그 잘못된 것이 바로 그런 외세에 의존하는 그런 버릇이 바로 친일의 적폐, 친일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친일 잔재를 극복하자고 제가 얼마 전에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미세먼지를 얘기하는데 자꾸 뭐 적폐를 얘기를 하시고 친일을 얘기하십니까? 촛불 정신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환경국장이 한국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석탄 발전이 42% 총 발전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원전은 지금 뭐 시험 가동도 중단하고 또 뭐 정비한다고 중단하고 하면서 계속 석탄 발전소를 떼니까 이게 지금 뭐 그 간격을 메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 줄이고 원자력을 좀 더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저 탈원전 정책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 기자님은 판도라 영화도 안 봤습니까? 아니 판도라 영화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또 앞서도 뭐 국제 무슨 기구의 무슨 여사요? 우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외세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친일 잔재를 갖다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촛불 정신의 핵심입니다. 체코에 가서는 지난 40년간 우리 한국 저 원자로는 사고도 한 번 없이 안전하다고 그러셔놓고 또 판도라 얘기를 또 하십니까? 촛불 정신을 못 오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이 촛불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촛불 정신을 못 오가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석탄 발전 이 2018년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노석탄 발전소 5기를 넉 달 동안 가동 중단했더니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가 하루 최대 18%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미 우리 정부가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 동서발전이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성능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중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보세요. 30년 노후, 30년 된 노후, 그 어느 때 만든 겁니까?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까지 과거에 그야말로 친일, 적폐 세력들이 만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촛불 정신의 승리자로 해서 뽑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풀어야 될 책임자는 대통령이시지. 아니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에는 박정희 책임도 있고 이명박, 박근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자라는 데에서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저를 지지한 국민이나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나 모두 다 함께 존중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가상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1978년 대학 들어갔을 때 그 당시 대학가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사이코 드라마였어요. 아마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보다 더 사실 엄혹하던 시절 유신 말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어떻게 토해낼 길이 없었던 거예요. 대학생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사이코 드라마를 계속 우리 학생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은 원래 그 정신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어떤 치유 기법이죠. 힐링받고. 근데 그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갖다가 꼬집고 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하노이 회담 이번에 네. 결렬되고 나서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내외신 기자들한테 정말 고초를 당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예 뭐 회담도 깨지고 아마 트럼프가 간단하게 한 30초 1분 얘기하고 확 가버리지 않을까 했더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세워놓고서 거의 한 40분 이상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폼페이오. 그런데 잠깐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의 거의 전부를 갖다 트럼프 본인이 다 대답했어요. 그날 미국 기자들은 이것도 묻더라고요. 오늘 당신의 12년 동안 당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당신을 거짓말쟁이, 위선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가 대통령제를 지금 뭐 오래 해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제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겠다.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트럼프처럼 문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표 한 표 던져서 뽑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비서한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 같은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이 비상저감 조치로 해서 줄일 수 있는 총 미세먼지 양이 전체 배출량의 1, 2%도 안 된다라는 걸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로는 안 되겠구나 환경부 장관 하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이 구름 위에 뜬 무슨 초월자적인 존재로 묻지 마. 딸이 경호원들 데리고 동남아를 갔는데 왜 동남아 갔는지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적폐, 친일, 빨갱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실이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현안이 있으면 청와대 기자실에 와서 얘기했다는데 저기 뒤에 저 얼굴 큰 기자님 미국 이번에 트럼프 할 때 보셨죠? 이름 부르잖아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일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고 전달하는 기자들을 이름을 불러서 저기 황태순 기자 저기 조선일보 황태순 기자 저 맨날 욕하지만 그래도 오늘 첫 번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머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 진공 상태에 어디 완전 격리된 어디 중환자실 같은데 탁 처박아 놓고 아니 환경부 장관이 뭔데? 물론 환경부 장관도 상세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비상저감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도 안 하잖아요. 답변도 안 하고. 답변 드릴까요? 네. 첫째, 대한민국 대통령 책임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무책임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은 그야말로 초월적 위치에 있는 무오류예요. 황제가 되는 거죠. 무오류. 그다음에 무치라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국민들과 늘 괴리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거듭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 게 대통령도 환경부 장관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면은 대통령이 장관들 불러서 현안이 생기면 거기에서 토론하고 실무자 과장국장 배쳐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냥 빨갱이 연설만 하는 거예요. 3.1절 날 그래. 3.1절 날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내가